소액 재판의 계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액 재판이 의외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게 또 소액 재판이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누가 뭐 원해서 교통사고 납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적은 금액일 때 마켓에서 차를 빼다 보니까 누가 쿵 들여받고는 물어준다고 하더니 그냥 가더니 소식이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죠. 소액 재판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우리 집 강아지를 뻥 찼는데 개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럼 치료하는 치료비는 받아야지요. 그러려니까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 뭐 해야 되는데 변호사 찾아가니까 변호사비 많이 들고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땐 자기가 직접, 내가 답답할 땐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소액 재판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접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중요 사항은 원고, 소송을 내는 사람을 원고라 하고 이것을 플레인티프라고 합니다. 원고는 패소하면, 재판에 지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원고는 재판 낸 다음에 스몰 클레임을 냈다가 졌습니다. 그럼 그것이 끝입니다. 이제 정식 재판으로 갈 겁니다. 안 됩니다. 금액을 달리다가 또 한 번 할 겁니다. 안 됩니다. 한 번 하면 끝입니다. 피고는 소송에 패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어필이라고 합니다. 어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항소하면 스몰 클레임에서 정식 superior court로 이 케이스가 넘어갑니다. superior court의 정식 케이스가 됩니다.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 superior court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이 소액 재판은 임시 판사가 하거든요. 임시 판사가 이날만 나와서 판사하는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랬는데 항소하게 되면 이번에는 정식 superior court로 넘어가고 정식 판사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 볼 때에도 정식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변호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출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스몰 클레임을 받으면 그냥 집니다. 자기 혼자 나가서 싸우느니 지겠다. 진 다음에 항소해서 변호사가 나가서 이겨가지고 오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뭐 변호사가 나간다고 질 케이스 이기고 뭐 변호사 없다고 이길 케이스 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너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지면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원고 너무 서둘러서 소송했다가 엉뚱하게 지면 증거가 좀 부족하고 증인이 부족하고 이러면 지면 다시는 재판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몰 클레임의 출두 시에는 법원에 나갈 때에는 꼭 중요한 것이 증거, 서류, 그 다음에 증인 이것을 꼭 챙겨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가 부족하면 통역을 대동해야 합니다. 이 통역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금은 법원의 모든 절차에 법정 통역사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몰 클레임만은 누구나가 통역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가도 되고 또는 영어 잘하는 뭐 주변 사람에게 부탁을 해도 괜찮습니다. 통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족한 영어를 가지고 억지로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법정에 가서 충분한 내용 설명을 해야 하는데 특히 스몰 클럽에 가면 나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한 30케이스 이상이 같은 시간에 나옵니다. 그럼 이 케이스가 30케이스 이상이면 원고 피고 합하면 6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4분의 1이 통역과 같이 나왔다 한다면 또 통역도 또 한 1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증인까지 합하면 한 100여 명이 앉아있단 말입니다. 법정인데 원고로 가서 그렇지 않아도 법정이라 문 앞에서부터 떨렸는데 법정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원고 누구누구 나왔습니다. 즉 plaintiff 홍길동 appear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를 보고 defendant라고 합니다. 피고 일찜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고 피고가 다 나온 케이스만 재판을 합니다. 원고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케이스는 기각된 겁니다. 디스미스 됐단 말입니다. 그 케이스는 기각됐고 피고가 안 나왔다. 이러면 피고에게 통지를 한 번 더 보냅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사실 피고한테 연락도 안 했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법원에서 원고가 적어준 피고의 주소라는 데다가 연락을 보냅니다. 본인에게도 한 번 더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 중에서 한쪽이 안 나왔으면 그날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 피고가 둘 다 나왔을 때 한해서 제일 먼저 법정에서 그 사람들만 따로 부릅니다. 출석을 부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뭘 권고하냐 하면 세트를 권고합니다. 한마디로 합의해라. 액수도 많지 않고 싸우면 좋을 거 없다. 그러니 합의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합의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을 줍니다. 원고와 피고는 뒤에 가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 뒤에 가서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뭐 안 드리려고 안 준 게 아니고 요즘 불경기라 힘들어서 못 줬어요. 근데 만불 내가 좀 많으니까 요거 한 5,000불 정도로 안 될까요? 한 7,000불만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지요. 타협을 하면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다시 나와서 이번에 합의된 사람들만 나오십시오 하면 합의된 사람들이 원고와 피고는 우리는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법원에다가 이야기합니다. 합의 내용을 이 합의 내용을 그냥 두 사람이 대충 합의하고 우리 합의했어요. 알았어요. 집에 가세요. 이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안 지켜서 재판했는데 재판장에 나와서 합의하자고 또 살살 얘기하는 바람에 그 말을 또 바보처럼 믿고서 합의했더니 그 다음에 또 안 주네요. 그럼 그때마다 또 소송 낼 수도 없고 소송은 한 번 내면 끝인데 그러니까 합의 내용을 법원에 이야기하면 그 법원에서 합의 내용을 판결문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이렇게 합의하였습니다. 금액을 청구하기는 10,000불을 청구하였으나 7,000불에 서로 합의하고 한 달에 1,000불씩 7달에 갚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판결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만약에 나중에 안 갚으면 이 사람 재산을 강제 차압한다거나 월급을 차압한다, 압류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트를 권고하고 이 세트는 판결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만 그러니까 처음에 한 30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7, 8케이스는 원고가 안 나와 피고가 안 나온 케이스까지 합해서 한 10케이스는 빠져나가 20케이스 남았는데 그 중에서 10케이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케이스는 합의도 안 되고 원고 피고 다 나왔고 이러면 이 사람들만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의 집에 가서 무슨 공사를 도와주었는데 또는 무슨 일을 했는데 또는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습니다. 그 일한 시간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고 또는 증인이 있다면 증인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증인은 그때 뭐 했습니까? 같이 일을 했고 저도 못 받았는데 저는 나중에 어찌어찌 받았습니다. 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지요. 그러면 피고가 또 피고를 불러서 그럼 당신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피고 중에 10명이 나와서 10명 중에서 예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지불 못했습니다. 이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나옵니다. 뭔가를 또 얘기하지요. 자기 쪽에서.
부당합니다. 저는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거든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미안합니다. 돈 벌면 갚을게요 하더니 재판장에 나와서는 그런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또 뭐 싸우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도소 갑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꼭 잘 내용을 적고 통역을 꼭 준비하고 이래서 조리 있게 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몰 크레임에 가보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분을 잘하거든요. 원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이요 하지 않고 사실은 더 나쁜 소리 하지요. 나한테 만불을 빌려가더니 안 갚은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말도 못합니다. 저는 그동안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러고 막 흥분해요. 막 흥분해가 중간에 또 막 울어요. 그러면 판사가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결론만. 이런 식으로 자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나가시면 간단하게 결론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원고는 말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역이 쉽게 나오게, 쉽게 통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스몰 크레임 가끔 이렇게 보면 원고가 자기 뜻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나왔는데 이 통역도 또 대충 동네에서 구해왔거든요. 같은 교회 나가는 청년 와서 나 좀 도와줘. 근데 그 청년 법원에 처음 나오는 19살짜리고 이 사람도 스몰 크레임 처음 하는 사람이고 둘 다 같이 나와서 둘 다 열심히 떱니다. 열심히 떨고 있다가 말하라고 하면 그런 판사가 볼 때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 사람이 꼭 뭘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 받을 돈인데 왜 저렇게 벌벌 떨고 있고 말도 못하나. 이래서 근데 피고는 돈 떼어먹는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여유롭게 영어도 잘하고 그러면서 막 거짓말하니까 지고 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지고 온 다음에 억울하다고 뭐 찾아와서 뭐 하소연들 하는데 그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원고는 지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찾아도 소용없고 그 다음에 뭐 훌륭한 뭐 통역사를 데리고 다시 나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한 번 처음 낼 때 제대로 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합의가 최선입니다. 이 스몰 크레임의 소장, 이 내용, 이것을 적는 것을 여러분 SC100이라고 그랬습니다. SC-100을 가지고 이 소장을 작성하시고요. 법원의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피고가 졌습니다. 피고가 항소할 때에는 간단하게 SC140을 이번에는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www.court.s입니다. ca.gov/small claim 여기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방송국에 오셔서 서류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부한 김에 그동안 못했던 쓸데없는 옆에 사람 괴롭히면서 소송이나 한번 해보자 이러진 마시고 꼭 내가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었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한 것이 있었더라면 이번 기회에 스몰 크레임을 하시면서 미국의 법원도 한번 경험하시고 재판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하시면 좋습니다.